안녕하세요. 사이트 빌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워드프레스 6.4 버전과 그리고 2024 공식 테마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블로그가 필요하신 분들은 초반에 블로그 강의를 따라서 마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뒷부분까지 들으셔서 홈페이지까지 완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폼을 설치하고 폼과 이메일을 연동해 가지고 폼이 제출됐을 때 이메일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SEO 관련해서 플러그인 설치와 또 검색 엔진에 이제 등록하는 것들, 구글과 다음과 네이버에 등록하는 것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빌더의 호스팅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적화하는 부분들까지 강의하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부분들을 발췌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되십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웰컴 배너는 우측 상단에 X 표시 누르시면 없어지니까요. 없애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뜨는 이 대시보드를 정리하실 때는 우측 상단에 화면 옵션 누르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셔도 됩니다. 뭐 워드프레스 뉴스, 빠른 임식을 이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메뉴를 설명드리면 왼쪽에 이제 메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글이라는 거는 블로그를 작성하는 메뉴인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샘플 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색을 추가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을 올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라는 곳은 이제 블로그나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삽입했을 때 그 이미지들이 일로 이렇게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라는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홈페이지가 있고 뭐 소개 페이지가 있고 문의 페이지가 있고 그런 각 페이지들, 그 페이지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댓글은 말 그대로 댓글을 관리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외모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워드프레스라는 이 플랫폼은 이제 기능을 추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들을 이제 찾아서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기능을 추가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Add New Plugin 이라는 이 메뉴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운받고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만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설정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일반을 먼저 가볼게요. 네, 일반에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이트의 제목, 그리고 태그라인이라는 거는 제목 옆에 약간 짧은 소개글 같은 거를 같이 삽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소개글을 입력하고 싶으면 태그라인이라는 곳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소는 이거는 임의로 변경하시면 접속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만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리자 이메일 주소, 그리고 관리자 이메일 주소는 변경하시면
또 이메일을 전송해서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메일 기능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아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실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경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거를 사이트 빌드에서 안 하셨으면 이게 영어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시면 한국어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시간대는 서울이겠죠. 서울을 한번 찾아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서울 찾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날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양식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은 맨 위에 있는 이 양식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M보다는 N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는 J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 설정됩니다. 네, 나머지는 됐고요.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읽기 부분에서 설정해야 될 것은 그냥 두겠습니다. 이대로. 왜냐면 홈페이지 표시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표시라는 것은 방문자가 내 그 홈페이지 주소를 딱 치고 들어왔을 때 처음 보이는 화면을 이제 설정하는 건데, 블로그는 보통 최신 글이 가장 먼저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이제 들어가 보면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가장 먼저 보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전에 쓴 글들이 쭉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화면이 보이도록 설정하는 것이 이 최신 글, 이 설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홈페이지라는 것은 딱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홈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의 페이지가 있고, 소개 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를 사용할 때는 홈 페이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 정적인 페이지를 선택해서 홈 페이지, 방문자가 처음 오는 페이지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글 페이지라는 거는 글 모음들, 블로그가 모여있는, 내가 발행한 모든 글들이 모여있는 그런 글 모음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선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 거니까 최신 글을 선택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피드에서 각 글에 포함할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SEO 관련해서 나중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약글로 골라주시고, 그리고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을 차단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차단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SEO를 설정하면서 다시 풀면 되니까 일단은 차단을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 부분은 뭐 댓글에 관련한 설정인데요. 사실 댓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고 또 이렇게 대략적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라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어에서 이제 이 사진의 크기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썸네일 크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간 크기가 좀 너무 작은 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진을 이제 좀 작게 표시해야 이제 홈페이지가 빨리 뜨기 때문에 이제 중간 크기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300은 너무 작고, 저는 개인적으로 800 정도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큰 크기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큰 화면에서, 요즘엔 모니터도 또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HD 사이즈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20, 그리고 높이는 1080 정도로
해서 HD 기준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변경사항을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유 주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 글 이름이라는 세팅으로 안 돼 있으시다면 글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래야 또 SEO 부분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 이름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자잘한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그럴 때 이제 플러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테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자잘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고유 주소로 찾아오셔서 이 밑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시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글들하고 페이지들은 일단은 그냥 두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블로그를 만들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자를 설명 안 드렸는데, 사용자라는 거는 이제 뭐 이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홈페이지를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운영자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멤버십 사이트를 만약에 운영하고 싶으시면 멤버십 또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뭐 레벨을 나눠서 또 관리해야 될 때도 있고, 아무튼 사용자를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니까 사용자를 계속 관리하고, 그리고 뭐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관리자, 뭐 구독자, 뭐 이런 역할들, 그 역할들을 변경하고 삭제할 때 쓰는 메뉴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아직 뭐 여기는 우리가 사용할 만한 그런 기능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제작할 블로그의 완성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방문하면 보통의 구조는 최신 글이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작성한 글들이 밑으로 이렇게 쭉 보이는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를 제작할 때 처음 주소를 치고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은 홈 화면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글들의 모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각 글로 들어갔을 때 이 각 글들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뭐 사진과 그리고 글과 그리고 태그, 이런 메타 데이터들, 그리고 댓글을 보여주는 이 화면을 단일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단일 템플릿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뭐 옆에 카테고리나 태그나 그리고 이 저자를 눌렀을 때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글들을 싹 모아서 보관함을 보여주는 이 보관함 템플릿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를 누르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글들의 모음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태그도 마찬가지죠. 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글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블로그의 저자가 여러 명이라면 저자를 눌렀을 때 그 저자의 글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네, 이런 템플릿을 보관함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템플릿이 되겠고요. 홈 템플릿, 그리고 단일 글 템플릿, 그리고 보관함 템플릿, 이게 3가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템플릿 파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템플릿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인데, 헤더 같은 경우 이렇게 위에 헤더 같은 경우는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똑같은 파트를 계속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계속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걸 템플릿 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헤더 부분과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이 푸터 부분, 푸터도 템플릿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사이드바도 똑같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템플릿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템플릿 파트가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를 다 완성하면 이제 완성된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홈페이지에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제작하기 전에 이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색깔을 고르고 그리고 폰트를 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2024 테마를 보면 밝은 색 2가지 그리고 어두운 색 2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액센트를 주려고 하는 이 색깔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진한 색 2개 그리고 밝은 색 2가지입니다. 이 배경색으로 쓰고 있는 색깔이 지금 2가지죠. 여기 메인 배경 색깔과 그리고 여기 더 밝은 색깔의 배경 이 2가지 그리고 폰트에 사용되고 있는 어두운 색깔이 있고 그죠? 여기 폰트에 사용되고 있는 어두운 색깔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좀 흐리게 사용한 색깔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밝은 색 2가지와 어두운 색 2가지 그리고 약간의 액센트 색깔 거의 나머지 색깔들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색깔이 많아지면 디자인이 산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약간의 변형만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문자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진하게 쓰셔야 되고요. 진한 색깔 그리고 진한 색깔뿐만 아니라 큰 글자 그러니까 크기와 글자의 굵기 이 2가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이목을 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옆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옆에 이 데이터들은 사이드바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글씨도 작게 가고 그리고 글씨도 좀 흐리게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금 더 흐리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또 이제 좀 구글이 또 너무 이렇게 흐리게 하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경고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푸터에 보면은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흐리게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글자의 굵기뿐만 아니라 크기 그리고 글자의 흐림 정도 진하고 흐림 정도 색상이죠.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시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목을 끌기 원하는 부분에만 크게 하고 진하게 하고 그리고 색깔을 검정에 가깝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작고 흐리고 그리고 색상도 회색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이제 흑백 톤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뭐 파란색 계열의 메인 컬러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도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약간 농도를 빼서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농도를 내려서 시선이 글로 꽂히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이 블로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방문을 해서 조회를 하고 읽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기능적인 면을 보완해주는 그런 훌륭한 디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기능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무난해야 되기 때문에 색상도 그렇게 너무 튀지 않게 비슷한 색깔로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요. 배경 색깔을 많이 차이 나지 않게요. 이렇게 해야 유사성을 가져가면서 잘 블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색상을 고르실 때 이런 식으로 고려하셔서 고르시면 더 훌륭한 디자인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